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보 전문가 송영선 의원님 네. 모셨습니다. 자, 의원님,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가 정치 부분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라를 네, 네. 드루킹이라는 건이 네, 하도 이제 이렇게 흔들고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예. 의원님이 의원직에도 2번 계셨고 예. 또 수많은 선거도 치러봤고 예. 이러는데 국민들 다수는 이런 것들을 별로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공방을 벌이면 네. 그냥 패거리에 따라서 갈라지지 뭐가 네. 진실인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런 네. 문제를 하나씩 좀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로 지금 김경수 의원이나 민주당 쪽에는 네. 드루킹이 정치 브로커고 예. 안 그러면 또 사입이 좀 교주라서 예.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예. 우리한테 찾아와서 도와주겠다고 하고 열심히 조직을 동원해서 도우고 나중에는 한 자리 안 준다고 협박을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 어떻게 그 선거 때 실제로 아니 그래 도와줄게 하고 서로 간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한쪽이 저렇게 사무실을 얻고 사람을 조직을 다 동원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물심양면으로 최근까지 도우는 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이런 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뭐 돈이 있어야 돼. 네. 굴러가도록 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말로는 비누 장사 해가지고 1년에 11억을 만들었다는데 저 그 얘기 딱 듣고 야, 나 향수 장사 할까? 지금 돈이 없어 정치도 못하고 있는데 비누 장사회가 1년에 11억 버는 것 같으면 덩치도 훨씬 큰 돈의 볼륨도 더 큰 향수 장사하면 한 달, 1년에 한 30억은 안 벌겠나 싶은데 이건 삼척동자라도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두 번째,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댓글을 뭐 1년 써줬다고 가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을 어디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라. 내가 아는 사람을 무슨 뉴욕 총영사로 보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댓글 몇 개 갖고. 물론 몇 개는 아니고 계속 대줬겠지만 당사자도 아니고 자기가 그런 사람을 추천한다. 네, 지도 아니고 그죠?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얘기죠. 되는 이야기죠. 세 번째, 현실 정치인과 관계 안 된 사람이 만약에 지가 정말 특정 후보가 너무 인간적으로 좋아가 나도 박근혜 대통령을 민 이유가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리더십에 감동한 게 아니라 나는 박정희를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박정희의 따님이라면은 나는 발을 벗고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처럼 내가 좋아서 한단 말입니다. 내가 좋아서 한다고 해서 위에서의 내 행동을 내가 뛰는 것을 일일이 보고하거나 저기서도 아 당신 활동력이 뛰어나니까 여기까지 커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뮤추얼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없는데 찾아가가 사람 하나 취직시켜 주세요. 그리고 어떤 리스트를 내가 3,000개를 보냈습니다. 댓글을 여기 보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도 좀 보내주십시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엊그제 더구나 선거 캠프에서 그런 거 물론 급할 때는 막 해달라고 하지만도 항상 내부에 적이 있을 거고 간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그 사람들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댓글을 써줄 사람이라면 안에 이너서클 중에 또 이너서클이라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수행했던 역할이 예. 안희정이나 이재명이나 네. 반기문이나 예.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예. 안철수나 예. 이런 사람들을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잠재적 경쟁자나 예, 예.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실질적인 경쟁자를 예. 집중 공격해서 예. 그 사람들의 인기를 추락시키는 쪽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요즘 캠프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온라인 상에서 작업이 들어가서 상대방을 집중 공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근데 민주당이 2012년에는 자신들 내부의 엘리트 70명을 모아가 이런 작업을 하다가 선관위에 잡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사자가 처벌까지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 이런 일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니까 네. 이제 이걸 갖다가 외주를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일인데 네. 자, 지금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간의 사이에서 네. 지금까지 경찰이 엊그제까지 네. 뭐라 했는가 하면 며칠 전까지 김경수가 드루킹한테 지시한 건 없다 이래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랬어요. 그냥 알았다. 이 드루킹이 정도만. 그러면 알아서 댓글을 단다 기사를 찾아가. 음. 그건 말이 안 된다. 당에서 기획팀이 있고 거기에서 대충 어떤 기사에 댓글을 달아라고 떨어지면 그걸 집중적으로 다는 방식으로 했을 거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경수가 10건을 그렇게 한 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댓글을 달 때는요. 그 선거할 때 보면 댓글 다는 데는 반드시 그게 총괄하는 뭐 본부장이나 부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렇죠. 예,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예. 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어떤 예, 부분을 그것뿐만 아니라 요런 포인트를 찍어라. 그 사람의 사생활을 찍어라. 아니면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뭐 치명적인 걸 끌고 오느라 이런데 말씀 중간에 죄송하지만 나는 이 드루킹 사건을 지금 선거에 어떻게 활용했는 것만 보는 것이 옳으냐? 나는 이게 그 이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이념적으로 이거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데 대한 노력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그 확정적인 증거는 분명히 없습니다.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이나 이런 애들이 움직인 것처럼 이념적으로도 북한하고의 가까운 그런 식의 이념을 가지고 그쪽과도 어떤 연락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는 그거부터를 먼저 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밀어붙이는 거를 보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그냥 국내 정치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한 자리 하겠다. 이런 속된 말로 소박한 욕심은 아닐지 모른다라는 의심이 굉장히 들거든요. 근데 보통 의원님 제가 조금은 이상한 부분이 예. 이게 전통적인 정치 브로커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전통적인 브로커라고 하면 일단은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드루킹이 여기서 주역이잖아요. 맞습니다. 주역. 조직을 끌어가는 주역이요. 그러면 선거 때 그렇게 나서서 위험을 감수하고 또 여러 군데서 고소 고발을 당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민주당이 다 털어줬겠지만은 그렇게 위험한 일을 감수하고는 되고 나니까 남을 밀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건 보복이라고도 볼 수 있죠. 뜻대로 안 되니까 돈 뭉태기라고 하는 사람 엄청나게 갖다 줄 알았더니 자기가 오사카 총영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을 시킨 이유가 뭐겠어요. 오사카 총영사 시키면 거기에서 자기가 뜯어낼 수도 있는 뿐만 아니라 자기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안 내고 이 일종의 헤드커트로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이득을 보거나 이러기로 했는데 나는 자기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만 했을까?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더 큰 뭐가 있다라는 그걸 지울 수가 지금 없어요. 나는 저 친구가 좀 과대망상이 자신이 정권을 움직이는 실질상의 헤드커트다 라는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또 뭐 이념적으로 또 다른 어떤 고리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지 일단은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당장 지 이익을 출세를 통해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직을 만드는. 근데 선거에서 회원이 2,100명, 그 중에 무슨 비밀 회원 정도 되면 뭐 등급을 517명인가 그러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도 수백 명을 동원하는데 저런 조직이 만약에 돈 없이 움직여 준다면 자발적으로 저런 것이 이 당사자한테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굉장한 조직 아닙니까? 그 뭐 내가 볼 때는 최소한 뭐 지방선거에 지사 정도 나와도 되죠. 그렇죠. 주등도 갖고 있으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더더구나 그 밑에 등급을 줬잖아요. 이게 무슨 요새 뭐라고 합니까? 근데 6등급을 보면 이건 무슨 도 닦는 단체 같기도 하고 무슨 공산단체 그 등급의 이름조차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우리 뭐 그냥 다이아몬드, 골드, 실버 이게 아니고 뭐 이 약간 역학적인 냄새도 나고 공산주의 체제의 어떤 이 우상을 하나 지도자를 섬기는 그 밑에 있어가지고 교주단체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금 완전한 정신병자에 가까운 나르시스트 자아도취형이냐 아니면은 정신은 말짱한데 진짜 무슨 이념적인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움직이냐 나는 그 부분을 이 차제에 같이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당은 홍 대표는 무슨 100억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드루킹이 11억을 갖다가 연 썼다고 이제 안희정이를 부를 때 문건에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사람들이 돈은 자체 조달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돈을 줬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돈을 받고 일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저렇게 자리를 주라고 노골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협박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보수단체들도 많이 부리지만 다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주면 그거 먹고 솔직한 소리 그 범위에서 그냥 하고 치우는 거죠. 맞아요.
아.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이 11억이라는 것이 11억을 자기가 자산을 갖고 있었다는 게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 이념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어디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작금이 어디서 들어온 거 아닌가. 11억이라는 거는 자기가 부풀라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정이나 이런 문건에다가 우리가 운영비가 11억이다 해야 뻥을 쳤다. 괜찮은 조직처럼 보이지. 내가 볼 때는 저거 한 3억이에요. 뻥을 나머지는 뻥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저 사람들이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저런 조직이 한 2,000명이 넘는 회원을 거느리고 그거 쉽지 않은 그리고 거예요. 뭐 그중에 비밀 회원만 500 몇십 명에 예. 연 회비가 뭐 연 쓰는 예, 돈이 한 3억 이상씩 예, 예. 되고 네. 그러면 저래 똘똘 뭉쳐져 가지고 하루에 30, 50명이 예. 매일 와서 시간을 내어서 예. 자원봉사로 글을 올리고 상근 요원만 5명이고 예. 사무실을 3개층을 쓰고 그리고 또 여기 멤버들을 설명하는데 보이 무지랭이가 아니고 좀 굉장히 엘리트죠. 엘리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이게 이념적으로 뭔가를 연계가 돼 있다. 나는 그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또 의원님도 정치권에 예. 계실 때 이런 단계, 예. 이런 어떤 무슨 사조직 예. 이런 걸 봤을 건데 예. 그런 쪽에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지 않습니까? 수준도 높지 않고 이 말이 517명이지. 정치를 해보면요. 사람 동원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핵심 조직 517명 하는 거 이건 대단한 거예요. 돈 생기는데도 아니고 여기 뭐 솔직한 지금 황 소장 얘기대로 11억을 쓴 게 아니고 3억이라 치면 3억 가지고 12달 가르면 한 달에 2,5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다면 517명에 2,500만 원 같으면 차값이나 한 번씩 올 때마다 짜장면 한 그릇밖에 안 주는데 결국 자기 시간 자기 돈을 내가 오는 발런티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발런티어가 이 사람이 무슨 뭐 엄청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지역에 뭐 토목공사나 뭐나 이런 해준 것도 이거는 주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다. 이 517명이 발런타릴리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온다는 자체가 그래서 저는 자꾸 이게 무슨 이념적인 거와 연계가 돼 있다는 체계화된 이념적인 네트워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자꾸 이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조직들을 숱하게 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조직으로 봤을 때 그런 데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행태와는 패턴하고 많이 아주 다릅니다.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보통 보면 예. 여태까지는 이런 조직을 운영하면 어쨌든 그런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정치권에서 얼쩡거리든 네. 현직이든 전직이든 또 되고자 하는 무조건 얼쩡거리죠. 얼쩡거리는 사람으로 당에 무슨 직위를 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특보라든지 뭐 예. 이런 거 맨날 달라 그러죠. 그러고 예. 그 사람이 어쨌든 캠프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예. 저렇게 밖에서 예, 예. 단절된 채 모든 일들을 수행했다라는 예, 건 예. 매우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단절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는 얼굴을 내밀고 이런 자리, 이런 위치를 이게 아니고 일종의 뭐라고 할까 약간 갓파더 같은 그 갓파더 조직의 말론 브란드 같은 역할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자기는 은둔의 무슨 왕자처럼 해가지고 완전히 보통 정치판의 상식적인 행동은 달라요. 내가 오른팔로 뭘 하면 왼팔한테 한 개 하고 10개 아이고 생색 다 내고 명함에 무조건 특보 무슨 뭐 찍어가지고 막 완전히 뭐 뿌리듯이 뿌리고 다니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저 사람은 자기 이름조차도 예. 지금 뭐 김동원이라는 놈이다 예. 요즘 나와서 이야기지. 예. 이름조차도 아는 사람이 네, 별로 네, 없을 네. 정도로 네, 자기 네. 정체를 감추고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또 댓글에 뭐라는가마 이제 2017년에 대통령 만든 실제로 배우 세력이 누군지 아냐? 라고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또 나는 이거는 그냥 국내에 돈 좀 받고 소위 말하는 정치 용팔이 정치 똥을마니처럼 옆에 다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느낌.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조직적인 특별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누가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었다고 생각하냐. 이 문구가 저는 예사로 안 들어왔다는 거죠. 예사로 안 들어왔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노총이나 이런 데는 대놓고 저거들이 정체를 밝혀요. 우리가 지지하는 거죠.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색을 어마어마하게 네, 내거든요.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일이 잘 되면 뜯어낼 거를 뜯어내고 준비해서 미리 예. 그리고 생색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우리 이거라는 것을 미리 세상에 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보면서 야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이념적으로 뭔가 관련된 내가 이념적이라는 건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관련된 뭐가 있는 게 아닌가. 단순하게 무슨 비누 장사하고 무슨 강연시켜가지고 문재인을 돕기 위해서 움직였다. 그런 소박한 혹은 소박하게 충성심 하나로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미쳐가지고 내가 박정희에 미친 것처럼 미쳐가 하는구나.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 자신이 뭐 영화를 보려고 이거 하고 난 뒤에 나도 자리 하나 주시오. 뭐 안 할 소리로 꼭 드러나는 지적인 수준이 있어야 할 대사나 총영사 아니고 자리 많잖아요. 몇천 개 되죠. 돈만 챙기는 자리 별로 네. 전문 지식이 없어. 그거 가면 되거든. 네, 건달도 갈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도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훨씬 더 어떤 의도를 가진 거다라는 느낌을 제가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문굴 오설이나 다큐 네. 기사단 같은 문재인 주변의 예, 팬 예. 같은 예. 조직하고 이 조직하고 다릅니다. 좀 많이 예. 달라 보이죠. 문굴 오소리는 전혀 다르죠. 예, 문굴 오소리 같은 그리고 거 전혀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 예. 거는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만 빼고는 예. 자발적으로 예. 남은 시간대를 이 발렌티어들이 봉사자들이 예. 자기 시간을 정해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지속적으로 인터넷 카페에서 또 뭐 전화기로 그 작업을 댓글 작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선거 때만 한 게 아니라 선거 끝난 이후에도 최근까지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새벽 2시, 5시 제외하고 몸 던져가지고 항상 없죠. 선거 끝나고 나서도 와가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월급 받고 한다면은 뭐 선거 끝에 가가 한 달 좀 남가놓고는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뭐 시간을 좀 더 낼지 몰라도 다 결국 사람을 고용해 보면은 그 사실 9 to 5에서 조금 더 벗어나도 막 짜증내고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자발적으로 와가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문굴 오소리나 뭐 문굴 오소리가 또 그랬다는 거 아니지만 그 외에 댓글 다는 부대들은 다 사실 일당을 받거나 뭘 받고 자기 시간 할애한 만큼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노동이라고 그냥 일종의 이 사이드 잡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발적으로 왔다면 이건 사이드 잡도 아닌 거예요. 자기 충성심에서 하는 거예요. 충성심. 야, 근데 충성심의 지향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저 얘기는. 자, 그런데 김경수를 잡았다라는 거는 네. 김경수가 지금 몇 안 되게 노무현과 문재인 사이에 걸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근데 김경수를 잡았고 김경수가 거기 2번을 갔대요. 예. 저 출판사에. 예. 예. 그러면 2번 가면 보통 그거는 무슨 뭐 저기 이 드루킹이 김경수야 만날 건데 굳이 안 가도 김경수가 파주까지. 갔다라는 건 파주까지. 갔다라는 거는 예. 잠깐 인사하러 지역구가 파주까지. 김해인데 아니 서울에서 파주까지 예, 그게 뭐예요? 잠깐 은인사하러 갔다. 이거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추미애가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추미애도 진짜 몰랐는 것 같아요. 몰랐다고 정말 그러니까. 몰랐는 것 같아요. 모르고 모르니까 지가 도리어 이게 보수들이 하는 짓인 줄 알고 두드려 한번 두드려 잡자 생각하고 시작한 거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부메랑으로 자기한테 되돌아오는데 당의 선거 동안에 당 대표가 모르도록 이런 걸 그전부터 운영해 왔다. 그래서 이거는 선거 소위 말한 정치하는 단체들한테 붙어가지고 좀 뜯어먹고 사는 단체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좀 전혀 다르죠. 다르다. 예. 그리고 저런 규모의 조직이 선거 때나 선거 이후에도 계속하고 있으면 단일 조직이 네네네. 대충은 당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저런 걸 알지 않습니까? 예. 그 저는 이걸 딱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비밀 요원인가 뭐 비밀 멤버인지 뭐가 500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딱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석기가 끌고 가던 단체하고 굉장히 닮았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거기 동영상에서 이제 쟤들이 동영상을 풀면서 경인선 사이트 네. 오프라인 조직이 선거 경선 때 동원됐던 조직이 네. 내가 같은 멤버인데 예. 이 경인선이라는 이름을 네네네. 가졌다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김정숙 씨가 5번이나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하고 그렇죠. 압수하고 예. 김경수도 써 있는 것도 있어요. 네네. 그래 보면 통상적으로 이 대통령 부인 될 사람이 그걸 저기 이 연단에서 저기 있는 저기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가지 말자고 시간 없다고 빨리 가자는데 가는 계속 그 어떻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 조직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100% 알고 있는 거죠. 100%. 그건 김경수든 누구든
아주 보고를 해줬다는 여러 번 거죠. 여러 번 그리고 반복했어요. 활동도 얘기를 해줬다는 네, 거죠. 보고가 활동 얘기 안 하는데 무슨 느닷없이 지금은 영부인 되셨지만 그때 자기 남편을 대통령 시키려고 무조건 그거 가가지고 잘한다고 이건 아니죠.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5번이나 그 경인선을 뭐 타든지 경춘선을 타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미 활동 상황을 계속 보고를 받지 않으면 얘들한테 가가 고맙다 하고 격려를 해주고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통을 보면. 예. 그뭐 예. 대통령도 후보도 굉장히 그거 한 위치지만 그 부인도 굉장히 그거 한 위치인데 그 부인이 직접 거기를 찾아 내려가가 저기까지 가서 그냥 플래카드 보고 갔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말 안 되는 말이 안 거예요. 되죠. 그렇죠. 말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저 친구가 지금 옥중 서신이라고 나온데 보면 예. 그때는 이제 25일 직후예요. 3월. 이게 터지기 전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경찰하고 검찰이 과연 문 후보를 돕는다고 유야무야로 시간을 끌면서 이 날짜를 넘겼을까? 아니면 더 깊이 뭔가를 아는 정보를 줬기 때문에 아예 손을 안 댄 건가? 그것도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갖다가 예. 처음에 조사를 하고 어느 대목에서 예. 긴급 체포하기 전에 예. 2월 7일부터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2월 말쯤에는 이 조직이 했다라고 확인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민정실이 그래서 그때부터 동원된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저 조직이 우리를 도우고 대선 때 네. 대선 직후에도 여론 조작을 도왔는데 예. 저게 지금 협박을 해가 예. 우리한테 음해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논의가 되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이 백원우가 등장을 하고 예. 또 변호사한테 넌 예. 빠져라 하고 네네. 이렇게 하면서 네네. 수습에 들어가면서 고민을 하다가 네. 저 친구가 3월 14일쯤에 네. 그래 다음 까볼까? 너네 네. 진짜 네. 얼마나 추정 민낯이 들어가는가 멘붕이 올 거다. 임금 네. 얘기는 당나귀겠습니까? 예. 보통 그런 글을 공개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정치 브로커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인비지블 핸드가 있는 게 아니냐. 뭔가 믿는 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석기 조직하고 닮았다라는 얘기는 그냥 이게 돈 뜯어내는 단체 같으면 절대 이렇게 그건 안 하죠. 베팅을 하면 안 되죠. 그건 베팅 안 하죠. 베팅을 반대로 해야죠. 뭐 이건희 사나람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죠. 안 그러면 그것뿐 그 자리를 아니라. 그러면 은하도 자리를 좀 달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민정 비서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거 한 1년에 한 10억씩 대주세요. 이런 식의 딜이 와야지 뭐 문 대통령이 누가 만들었는지 아냐? 이런 식으로 올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배짱이 자기 개인적인 퍼스널리티에서 오는 배짱이 아니라 뭔가 백본이 있다라는 느낌을 자꾸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비상식적인 정치권 일반의 행태와는 다르게 압박이 들어가니까 저쪽에서 굉장히 당황을 해서 이걸 계속 떠들게 놔두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하명수사처럼 내려와서 빨리 긴급 체포해서 구속시켜버리라. 그래 놓고는 시켜놓고는 그건 차단용이지. 이걸 수사를 제대로 하면 저쪽 끼 나오지. 이쪽 끼 나올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좌 추적을 해도 저쪽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전화기니 컴퓨터 조회를 해도 저쪽하고 연관성이 나올 그러니까 잡아만 놓고 수사를 안 하고 그냥 검찰에 넘겨서 그냥 단순 업무집행 방해 1월 17일 조작 추천 조작 한 건으로 그냥 그런 거죠. 응거주춤한 것도 있지만 저는 계속 같은 얘기를 되풀이 하는데 이게 성급한 주의를 도는 돈 뜯어내기 작전이 아닌 더 큰 그림 속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남북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뭐 역할도 하고 하여튼 역할을 하지. 진짜 내가 너무 이런 상상력을 펴는지 몰라도 이 당대표가 모르면서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은 알고 그 3호까지 알고 그러면서 선거가 끝났는데도 충성심을 가지고 계속 댓글을 얹어주고 선거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특별히 돈을 요구하는 게 없으면서 이거 하려면 분명히 우리 이 글 쓰려면요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얼마 지원해 주세요로 시작한다니까 무조건 선거 캠프에 그런 사람들 와가 골치 너무 아프거든요. 선거 끝나면 끝이잖아요. 돈 못 받으니까. 그런데 전체의 흐름이나 톤이나
그다음에 경찰이나 검찰이 과연 이게 문 대통령을 돕는다고 설친 사람들의 문제니까 더 이상 문제 만들지 말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주저앉은 건지 아니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당 자체 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까만 칼수록 자기들의 치부가 이 친구가 자기들도 여당에서 생각 못한 치부까지 들고 그것을 하나의 소위 말하는 바게닝 칩 내지는 위협의 칩으로 협박의 칩으로 들고 있다는 걸 알고 응거주춤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경찰 검찰도 다 같이 그냥 열중시어해가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지금 하기 좋은 얘기로 자한당이 특검을 하라. 특검이 막 검찰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 특검하는 거예요. 예? 결국 검찰이 하는 게 검찰에서 그냥 일반적인 검찰이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인텐시브하게 특별한 기관에 특별한 인력을 집중적으로 쏟아한다는 것 뿐이 특검이지 뭐 특검이 무슨 검사 아닌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하자라는 접근을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볼 때 자한당이 이 문제를 그냥 선거판에 문 대통령한테 문 후보한테 표를 모아주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선거법 위반되면서 한 짓 아니냐. 그 프레임워크 속에서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가 그게 되게 답답해요. 예. 예. 자, 오늘 의원님이 그 색다른 방식으로 중요하게 간과하기 쉬운 지금 드루킹 문제의 본질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마지막으로요. 네. 이 사태가 앞으로 쉽게 진압이 되겠습니까? 뭐 남북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계속 굴러가면서 의혹이 더 커질 거라고 보면서 나중에 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서 이렇게 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되도록 놔두겠습니까? 네, 작업을 하겠죠. 예, 100% 작업을 하죠. 특검을 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특검을 해도 특별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기대할 게 없다. 왜냐하면은 벌써 2월 초순부터의 문제에 이걸 건드려 가지고 문제를 알았는데 2달 가까이나 이걸 응거주춤해가 있었다는 얘기는 뭘 고민을 했느냐 하면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수준에서 꼬리 자르기를 해줘야 될 것인가 그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는 그 견적이 그렇죠. 안 떨어지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예, 물고 지금 저렇게 있다가 터져버리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전에 다른 일부에서도 했지만 문 대통령이 지금 언론단을 불러놔놓고 하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를 해달라는 것도 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신문이 맨날 드루킹만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남북 정상회담만 자기가 말하는 만큼 효과를 못 낼 뿐만 아니라 6.13 그리고 이 드루킹 나오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론 국회에서 표로도 안 되지만 개헌 발의는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완전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 흡입하는 블랙홀이 돼버렸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결론은 시간이 얼마나 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수준에서 꼬리를 잘라준 걸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할 거다. 예. 예.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